여러분, 돈이 모이는 집이 분명히 있으며 돈이 새어나가는, 또한 돈이 절대 모이지 않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병은 다가오지 못하며 우리의 몸이 허약하다면 온갖 질병들이 다 다가올 수 있듯이 이 집 역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건강하게 되면 이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며, 이 집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들은 퇴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과연 얼마나 건강하신가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얼굴빛이 다르죠? 네, 이미 몸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 신원섭판이라고 하셔서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신, 즉 건강한 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시는 집 역시 그러합니다. 이 집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의해서 이 집이 명당이 되기도 하고 흉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현관입니다. 여러분, 이곳 현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집안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현관문은 드러난 얼굴이며 현관문 안은 드러나지 않은 얼굴이겠죠. 절대 현관문이 얼룩이 졌거나 부서져서 삐걱거리는, 또 녹이 쓸어 흉한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현관 안은 얼마나 정갈하신가요? 혹시 쓰레기 봉투는 있지 않나요? 헌 책이나 구두 주걱이, 젖은 우산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혹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물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셔서 쌓인 먼지, 오래된 묵은 때들이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숨겨진 얼굴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이를 보고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 마음 편안하게 맡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이고 또한 게으르신 분이니까요. 두 번째로, 돈과 관계된 것들의 위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방 북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곳은 오행학적으로 수호행을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호행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소행의 기운이 얼마나 잘 살아나고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이 얼마나 잘 살아날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 안방 북쪽에는 반드시 재물과 관계된 것들,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가 집문서, 인감도장, 금고, 현금 이런 것들을 두시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은 분명 사람이며 여러분의 모든 번영은 분명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네, 하여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곳, 이곳 동족은 항상 편안한, 안정적인, 단순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곳이 혼란스럽다면, 난잡하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 물론 여러분의 운은 살아나기 힘들 것이고 말이죠. 네 번째가 건강과 관계되는 곳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의 모든 곳에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단함과 강함이죠. 맞습니다. 이는 바로 금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오행의 방향은 서쪽이고요. 네, 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을 의미하는 모든 물건은 서쪽에 두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바로 운동기구들이겠죠. 물론 또한 이곳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 금오행은 흰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흰색은 바로 청결함과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 얼룩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주방의 물건들 중에 고장난 것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주방의 가구들 삐걱대지는 않으시나요? 네, 주방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쓰레기통이 꽉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개수대 위에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어 더럽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최악의 풍수 요인들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반드시 고치셔야겠죠. 여섯 번째로, 이제 이 집안의 환기입니다. 현대 주택 구조상 이 환기는 거의 창문과 환풍기가 담당하고 있죠. 물론 화장실과 주방의 경우 거의 환풍기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한 거실이나 방의 경우 창문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기는 묵은 운, 즉 나쁜 운이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기운, 즉 좋은 운이 들어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여 환풍기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는 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있다면 이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꼭 환기 신경 쓰십시오. 7번째로, 자, 이제 화장실로 갑니다. 먼저 화장실 변기입니다. 혹시 청결하신가요? 얼룩은 없나요? 네, 그럼 욕조와 세면기입니다. 이곳 역시 청결하신가요? 네, 이곳 역시 얼룩은 없으신가요? 그럼 바닥에 타일이 깨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으신가요? 또한 타일벽에 못을 박았던 자국이 있거나 지금 못이 쓸데없이 바뀌어 있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고치시고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8번째로, 이제 거실로 갑니다. 여러분, 이곳 거실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네, 이곳이 편안하다면, 안락하다면 이 가정에 화목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곳이 불편하다면 이 가정에 화목은 생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운들은 바로 이 화목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소파를 보겠습니다. 네, 소파가 너무 가부장적이지는 않으시나요? 소파에 앉으셔서 벽에 그림을 볼 때 불편해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가족 사진은 잘 보이시는 곳에 걸려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이 거실에 너무 큰 화분이나 수목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시나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혹시 이곳에 앉아 차를 한 잔씩 매일 하시나요?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저녁 이곳에 앉으셔서 단 10분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차를 한잔 하십시오. 네, 분명 그 시간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 화목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네, 웃으시면서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운을 살려내는 최고의 풍수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직도 꽤 묵은 고시대 풍수 이야기나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그 현명함은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지금의 모든 제도들,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런 것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다 하셨던 것들입니다. 물론 앞서 알려드린 모든 풍수법 역시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 부지런함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헛힘 쓰는 것이겠죠. 네, 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풍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